자, 보자. 자, 그 다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선택지 디귿은 누구를 첨가한다? 질산. 질산. 자, 질산 보이죠? 질산. 자, 질산 그 분자식은 어떻게 되죠? 윤지야, 질산 분자식이 어떻게 되죠? 바로 그 유명한 HNO3 뭐 써지지가 않네 이거. 자, 질산 보시다시피 화학식은 분자식은 HNO3란 말이야. HNO3. 자, HNO3의 루이스 구조 그려볼 수 있겠어요? 아까 왜 이런 옥살산이나 옥살산 음이온 같은 경우 루이스 구조 그려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NO3, HNO3 루이스 구조 그려볼 수 있겠어요? 자, HNO3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되느냐? 짜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질소가 산소랑 이중결합하는 부분이 있고 단일결합하는 부분이 있고 수소는 어떤 산소의 단일결합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질산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자, 이럴 때 지금 눈에 보이는 원소인 수소, 산소, 질소 다 뭘 만족해야 됩니까? 수소, 산소, 질소 다 뭐를 만족해야 됩니까? 루이스 구조를 그리라고 하면 옥텟을 만족해야 되죠. 옥텟. 그러면 옥텟을 만족한다는 건 주변 전자가 8개니까 주변 전자가 8개가 되는지 살펴보겠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비공호 전자가 있을 거고 여기는 비공호 전자가 4개, 여기도 비공호 전자가 4개 이렇게 있어야 나름 다 옥텟을 만족하는 거겠지. 아시겠죠? 자, 그럼 부겸 형식전환 1 마이너스. 오, 잘했어요. 좋아. 부겸 형식전환 1 플러스.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산은 질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형식전화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리가 돼 있는 루이스 구조를 갖습니다. 알겠죠? 이때 이 질산에 그려져 있는 요 슈쇼 이 녀석의 역할이 뭐다? 바로 강산입니다. 강산. 그래서 왜 화학을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우리 일상생활 용어에서 황산, 염산, 질산 이런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죠. 황산, 염산, 질산 이건 화학 몰라도 쓰는 말이잖아요. 어떤 의미로 써요? 너무너무 무서운 독극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걸로 우리가 쓰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질산 화학을 전혀 몰라도 엄청나게 반응성이 큰 강산이다 라는 정도는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시스템에다가 어떻게 돼? 이 강산을 이렇게 쪽쪽쪽 넣어보자 이런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산을 넣으면 이 시스템에 이제 뭐가 변할까? 여기에 이 산을 넣으면 여기에 뭐가 변할까? 바로 이게 변할 거라고. 지금 이 문제의 큰 제목인 pH가 변할 거라고. 그래서 얘를 넣어서 pH가 어떻게 될지 보자 이런 말인 거지. 그러면 그 pH가 달라질 때 이 녹아 들어가는 칼슘 2 플러스의 용해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계산해 볼 수 있겠냐는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용해도에 pH가 영향을 줄 경우 문제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내가 굉장히 전형적으로 문제 푸는 방식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뭐부터? 질량 보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용해 평형식에서 칼슘 2 플러스하고 옥살레이트 이온은 무조건 몇 대 몇? 화학 양분 계수가 무조건 몇 대 몇? 1대1. 1대1이라는 얘기는 이 둘의 농도가 어때? 이 둘의 농도가 같아. 무슨 말 알겠죠? 같아. 그래서 녹아 들어올 때 무조건 1대1로 녹아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 녀석은 아까 선택지 기억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얘는 물속에서 무슨 반응할 수 있어? 얘는 물속에서 무슨 반응할 수 있어? 가수분해 반응할 수 있지? 기억나요? 가수분해? 그러면 얘가 가수분해하면 꼴이 뭐로 바뀌어? 요렇게 바이카보네이트로 바뀔 수 있지. 맞습니까? 그리고 이때 얘 또한 뭐를 할 수 있어? 이 바이카보네이트 또한 뭐를 할 수 있어? 얘도 또 가수분해할 수 있잖아. 얘가 또 가수분해하면 뭐가 돼? 얘가 또 가수분해하면 수소가 하나 더 붙을 거 아니야. 얘가 또 가수분해하면 뭐가 돼? 바로 H2C2O4 옥살산으로 돌아오겠지. 이 과정도 가수분해. 뭐만 알겠죠? 이제 알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pH가 용해도를 결정하는 경우는 저 평형 이 질량 보존식을 우선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뭐?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계산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바로 용의 평형식에 관여하는 요 음이온. 무슨 말 되겠죠? 바로 저 앙금의 용의 평형에 관여하는 음이온에 대한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용의 평형에 관여하는 음이온이 이 옥살레이트 이온이니까 그 녀석에 대한 그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계산해 보자. 그러면 그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가 가장 산성인 것, 중간형인 것, 그 다음에 그 가장 염기성인 것, 요 세 개 분의 해당 녀석의 비율, 그걸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얘를 변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형할 수 있다? 바로 요렇게 변형할 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얘를 요렇게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바로 H 플러스 이온 농도에 대한 2차 다항 전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왜 하고 많은 식 중에 2차식이에요? 왜 하고 많은 식 중에 2차식이에요?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옥살산이 무슨 산이라서 이 양성자성 산이어서 쟤를 어떻게 2차 다항 전개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얘가 이 양성자성 산 아시겠죠? 그래서 쟤를 2차 다항 전개를 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도 과정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 저번 시간에 했어요. 그때는 이양성자성산 누구를 예로? 탄산을 예로. 아시겠죠? 이것도 이양성자성산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때 유도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 마지막 필기를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을 거야. 꼭 복습을 하시고 어쨌거나 이런 식의 2차 다항 전개로 표현을 하고 나면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음이온이 용의 평형에 관여하는 음이온이잖아. 그럼 용의 평형에 관여하는 음이온이 요 전체 식에서는 끄트머리에 있단 말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하기도 했었냐면 염기성형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어쨌건 그놈을 다시 분자 쪽으로 올리는 거지. 그럼 2차 다항 전개를 할 때도 어떻게 돼? 염기성형이 끄트머리에 있으니까 영차항을 이런 식으로 분자 쪽으로 올리면 저 음이온에 의한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예쁘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를 외워야 해. 알겠지? 이제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누구랑 연결되게 돼 있냐면 이거 어디 있어요? 요거 있어요. 바로 여기 있잖아.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저 자리에다가 뭘 넣어줘? 쟤를 넣어줘. 거의 공식이지. 무슨 말이야? 굉장히 풀이가 루틴하잖아. 저 용해 평형에 산이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분석은 항상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는 거야. 그럼 이때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칼슘 2 플러스 농도분의 C2O4 E 마이너스 이런 비율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여기에 얘 또 뭘 활용하느냐? 바로 이 경우 KSP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경우 KSP 어떻게 표현돼요? 칼슘 2 플러스 농도와 옥살레이트 음이온 농도의 곱 이렇게 표현되죠? 맞습니까? 이게 지금 이 문제의 용해평형식이잖아. 그럼 이때 여기에다가 이걸 변형해서 넣어.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곱 알겠죠?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렇죠? 뭐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뭐 당연한 사칙연산이에요. 당연한 사칙연산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구를 표현해낼 수 있다? 칼슘 2 플러스의 농도를 표현해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칼슘 2 플러스의 평형 농도는 이제 누구하고 누구를 관계 지으면 되겠습니까? 얘하고 얘를 관계 지으면 되는 거죠. 어차피 다 등호 관계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연결지어 표현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넘기고 하니까 KA1, KA2의 루트. 알겠죠? 요게 최종적인 결과가 됩니다. 자, 어차피 KSP, K1, K2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이런 거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하죠. 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왜? 등온, 등온. 온도가 일정하면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질산을 막 넣었어. 질산을 막 넣었어. 질산을 넣으면 pH는 커져 작아져. 질산을 막 넣으면 pH는 작아지지. 그럼 pH가 작아지면 H 플러스는 커져 작아져. pH가 작아지면 H 플러스가 커지지. 그럼 이때 칼슘 2 플러스는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잖아. 그럼 용해도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요거와 똑같은 걸 저번 시간에도 했었다. 그러면 알겠죠? 이렇게 풀이한다 라는 걸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서 24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한 장 넘겨 24페이지 찾았습니까? 24페이지 찾았어요? 거기에 연습 문제 27이라고 있을 건데 찾았습니까? 요 연습 문제 27 풀어봅시다. 시작! 24페이지 연습 문제 27 풀어봅시다. 시작!